엄이니의 그 여자의 소설이라는 희곡이거든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6년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샘에서 오는 길 46년 이른 봄 새벽 안개가 잔뜩 끼었다. 예,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그리고 참고로요,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서 이 희곡도 마찬가지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배경을 이제 새삼스럽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되면 그것에 따른 새로운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경이 이제 제시가 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잔뜩 끼었어요. 이제 시간은 새벽이네요. 깡마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다. 추운지 몸을 웅크리고 있다. 작은 댁이라는 또 인물이 나왔어요. 동이에,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이고 온다. 임신 중이라 배가 불러서 천천히 걷는다. 무심코 걸어오다 웬 남자가 서 있으니까 옆으로 돌아서 걷는다. 지나친다. 몇 발자국 걷다가 흠칫 멈춰선다. 작은 댁 뻣뻣하게 서서 산에만 바라본다. 산에 다가온다. 산에 다리를 전다. 예, 이렇게 각각 인물의 특징들 밑줄을 쳐봤고요. 지금 아는 사이인 거죠? 그 깜짝 놀라는 거죠. 요 누굽니까? 작은 댁이요. 혼잣말로 조춘아버지. 이 산의 정체가 조춘아버지입니다. 산에 물동이를 내려준다. 작은 댁 어쩔 줄 모른다. 그러다 물을 떠서 바가지를 내민다. 산에 받아서 마신다. 다리를 다치셨나 봐요. 조금 발목까지 잘랐어. 조금 다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작은 댁 조춘아버지의 발목을 잡는다. 조춘아버지 움찔하며 다리를 뺀다. 작은 댁도 놀라며 일어선다. 언제 오셨어요? 해방되고 바로 왔어요. 김구 선생보다 일찍 들어왔어. 해방되고 바로 왔대요. 해방이 1945년 8월이었잖아요. 그리고 8월 뭐 직후나 이때 이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46년 이른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45년 8월경에 들어와서 지금 46년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했더니 그 김구 선생보다 일찍 들어왔다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댁이 벨라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왜 벨라치 없다고 하느냐? 요거를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조춘아버지가 그런 말 말아요. 당신 얼굴을 보니 어떻게 보나 망설이다 이제야 왔어. 용서하시오. 오호, 작은 댁도 벨라치 없다고 그러고 조춘아버지도 용서하시오라고 하고요. 서로 미안해하고 있죠. 서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댁 철이 없어서 23세 다른이 같으면 사리분별을 할 나이인데 아이 하나 낳아주고 돌아와도 되는 줄 알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작은 댁이 미안해하는 내용이 이거죠. 아이 하나 낳아주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벨라치 없어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요, 이 작품을 처음부터 다 읽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능은 산문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능적으로 우리가 산문 장르에 접근할 때는 제시되어 있는 그 지문, 그것만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희곡이나 소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수능을 공부할 때 이런 거 나왔을 때 공부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줄거리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모른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모르고 딱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풀고 뭐 오답도 맞추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또 다음에 이 제시문이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제 차후에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바로 이 제시문을 바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요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돌아와서요. 아이 하나 낳아주고 돌아와도 되는 줄 알고 뭐 그랬다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은 댁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어요? 조춘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예, 조춘이 예. 여기까지 끊어갑시다. 정보 파악합시다. 무슨 얘기인지요? 조춘아버지와 작은 댁 사이에 조춘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조춘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요. 이 작은 댁이
아이 하나 낳아주고 돌아와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아이 하나를 낳아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임신하고 있잖아요. 이 임신 누구 얘기겠습니까? 예, 이 사람의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촌아버지와 작은댁 사이에 이제 임신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조촌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떠난 거죠. 독립운동하러 떠났고 아이를 낳습니다. 조촌을 낳고 그런 다음에 요 물음표 어떤 그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인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주려고 했다가 아이 하나 낳고 플러스 또 하나의 아이를 임신까지 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촌아버지와 만난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 나중에 뭐 또 살펴볼 수 있을 건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남의 집에 아이를 낳아주러 들어가는 것. 시바지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작은댁이 지금 시바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조촌아버지한테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 미안해하는 작은댁에게 오히려 조촌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미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읽고 이런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충이라도 지금 이 여자가 뭐 다른 누구 사이에서 뭐 애를 낳아주려고 했었나? 요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이런 거 인물관계 파악이 됐고 몰랐어. 정말 몰랐어. 뭘요? 아이 낳았다는 거 몰랐다고요? 조춘이를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내 생각에 제 어미가 사정 얘기를 하고 난 뒤 만나야 순서가 아닐까 해서요. 어떤 사정 얘기요? 이런 얘기 이러이러해서 네 아버지가 있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나려고 한다. 조춘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좀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물을 훔치며 조춘이가 제일 딱해요. 가족한테 못할 짓만 했어. 광복군이 되려면 장가나 들지 말걸. 만주에선 다리를 다쳐 동지들에게 집만 대고. 예, 그러니까 광복군 되려고 이제 간 거죠. 장가든 후에 갔다가 다리 다쳐서 돌아온 거죠. 그 사이에 이 작은 댁으로 불리는 이 여인은 남의 집 시바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결국 조춘아버지나 작은댁이나 그 시대의 희생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불행한 상황이 이들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애쓰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났죠. 1번이 물러가고 그 이제 조춘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애쓰긴요. 나는 별로 큰일도 못했어요. 이동영 장군 부대에서 집 나르는 수송병 하다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추운 겨울에 무장 해제를 당하고 본대를 찾아 헤매다 동상을 입었어.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복군이랍네 하고 가서도 특별히 뭐 공을 쌓은 게 없다. 그냥 짐꾼 하다가 동상 걸려서 다리 잘라진 거. 그러니까 다리 잘라진 것도 뭐 무슨 전투를 하다가 폭탄을 맞아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춘 아버지가요. 그랬더니 작은댁이 아니에요. 그가 다가 아니에요. 아들 낳으려고 남의 여자 돈 주고 사오는 일보다 1000배 훌륭하세요. 예. 아들 낳으려고 남의 여자 돈 주고 사온 게 누가 한 겁니까? 요 물음표 인물이 한 일이죠. 남의 여자 누굽니까? 작은댁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간 거죠. 이런 사람보다는 당신이 더 1000배 훌륭하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몸까지 다치고 말이지. 정말 당신 훌륭한 분이다. 자책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한 쌍의 커플이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배려하고 또 미안해하고 있고 전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지고지순한 모습을 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자는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불행하게 됐구나. 야, 정말 시대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캐릭터들을 구성을 한 거죠, 작가가. 계속 볼게요. 조춘이는 애보기 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서요. 이제 식모살이 하러 갔다 그 얘기네요. 예, 여기 김씨 집에서 구박한 건 없어요. 이 김씨가 바로 요 작은 댁을 씨바지로 사간 그 집 성씨입니다. 김씨. 형님 딸 영순이는 학교를 가는데 저는 못 가니까 심술을 내고 공책을 찍고 그래서요. 형님이 김씨의 이제 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형님이 이제 본부인이니까 요 여인을 작은 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예, 딸이잖아요. 딸. 영순이 딸.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작은 댁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아이가 조춘이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좀 말이 꼬였었는데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형님의 딸은 영순이고요. 요 김씨가 형님하고 본부인하고 사이에서 이제 영순이를 낳고요. 이 작은 댁은 이게 조춘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이 김씨 자식이 아니고 요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서 임신을 지금 한 상태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형님 딸 영순이는 학교를 가는데 저는 못 가니까 심수를 내고 공책을 찍고 그래서요. 제가 보냈어요. 저기서 돈 벌면 보내주려고. 조춘이한테 제 아버지 얘기해줬어? 내 얘기해줬어? 그 얘기죠. 안 해줘도 알아요. 잘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귀동냥한 것도 있고요. 빨리 만나고 싶군요. 오늘 아침 치우고 형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조춘이는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어. 그 자기 이제 핏줄이니까. 작은 댁이 그러라고 이제 합니다. 자기가 키우고도 사실은 눈치가 보이는 거죠. 자기 그 상황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요. 조춘 아버지가 속주머니를 뒤적이며 당신이 그동안 우리 아버님 끼니 거르지 않게 보살펴 준 것하고 우리 아버님 작은 댁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죠. 요 조춘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니까. 근데 이렇게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지로 가서 받은 뭐 이렇게 뭐 돈 받고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보살피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몰래 돈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님 시신 거두어 준 것하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치루어 준 거네요.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꼭 은혜를 갚으리다. 장사 치르는 건 형님이 신경 쓰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겸손해 합니다. 땅 문서를 내밀며 이거 김씨네 밥 문서 이거 이제 나도 돌아왔으니 설마 밥이야 굶겠소. 김씨댁이 워낙 경우가 바른 양반이라 그럴 리야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땅 문서 받았었네요. 땅 문서. 요 작은 댁이 김씨집에 들어가면서 그 시바지 대가로 땅 문서를 받았던 거를 지금 이쪽에 이렇게 준 거죠. 이 작은 댁이. 근데 그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돈 벌리 하면 된다. 이건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박씨 댁으로 간 문서예요. 박씨. 이 조춘 아버지가 이제 박씨인 거죠. 박씨. 이제 토지 개혁을 해서 땅을 나눠주는 세상이 온다는데 남의 것도 그냥 받는다는데 점점점점 여기 생략된 말이 요런 얘기일 겁니다. 남의 것도 그냥 받는다는데 이건 제가 시바지로 김신에 들어가면서 대가로 받은 집문서니까 받아도 됩니다. 요런 게 생략이 됐겠죠. 물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말 줄이는 거,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해도 대충 눈치채는 거죠. 남의 것도 공짜로 받는 시대가 왔는데 지금 토지개혁이네 뭐네 해서 땅을 막 나눠준다는데 이거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시바지 하는 대가로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받을 수 없게 되죠, 사실은. 이건 제가 시댁 어른들에게 못다한 사람도리를 갚는다고 드린 거예요. 우리가 당신한테 못할 시킨 거요. 당신 겁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댁이 그 시바지로 들어간 것이 사실은 요 조춘 아버지 그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 문서도 주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춘 아버지가 대단히 미안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못 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결혼이나 하지 말 것이지. 결혼해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가 광복군 입네 뭐네 뭐 이렇게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받아요라고 합니다. 거절하며 난 됐어요. 멀쩡한 서방 버리고 팔자 고쳐 갔냐니 무슨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이제 비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 새로 장가 가려면 처녀를 데리고 오려면 가진 게 있어야 합니다. 다리도 성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 당신 가지세요. 이거 받지 않으면 나 이 소삿바닥에서 얼굴 들고 못 삽니다. 아니 내가 아내 시바지로 보내고 그 대가로 땅 문서 받아서 먹고 산다 하면 내가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도리로 난 그럴 수 없다. 사실 되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서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살기라도 하려면 그럼 이거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 어서 받아요. 원망하며 이거 주려고 오셨어요? 자, 서로 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희생자들인 거죠. 이 조춘 아버지와 작은 댁이요. 어서 받고 용서해 주시오. 작은 댁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미루나무 앞으로 간다. 땅을 파며 여기다 간직할래요. 이 문서는
우리 조춘이 몫으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안 받네요. 안 받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 그 자식한테 우리가 줍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산에 땅 문서를 건넨다. 결국은 승낙하는 거네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나도 갖지 말고 당신도 갖지 말고 우리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 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지고 온 조치란 봉투를 건넨다. 작은데 봉투에 문서를 넣고 묻는다. 나중에 이제 이 조춘이가 크면 이제 주겠다는 거죠. 곧 낳겠구려. 영문을 모르고 자기 배를 보고 2달 남았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집에서 찾으러 나오겠소. 그만 들어가 보시오. 아닙니다. 먼저 가세요. 하늘을 보며 일본 놈 세상에선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해방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도로 찾을 수가 없구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찾고 싶은 거죠. 이 조춘 아버지가 찾고 싶은 게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작은 댁이죠. 자기 아내였잖아요. 지금은 남의 참 정식 아내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제 시바지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뭐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자의로 간 건 아니니까요. 그 자기 부인을 찾고 싶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잘라진 다리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야 이제 한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대에 대한 비판의 마음과 플러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요 이제 이야기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나 갑니다. 저기 여보 산에 돌아본다. 얼른 장가 가세요. 끝까지 이 남편을 배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혼잣말로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에이 바보 같은 사람, 자기 형편도 참 어려우면서 남의 처지만 생각하다니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산에 절뚝이며 뛰어간다. 작은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여보 뱃속에 이것만 들어있지 않아도 날 데려 살려고 왔지요. 날 끌고 가려고 왔지요. 여보 배를 안고 뒹굴며 이것만 들어있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지금 남의 자식을 베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만 아니었어도 나를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온 거 아니냐. 그 땅 문서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도로 반환하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 그러면서 막 지금 자신의 처지 또 남편의 처지 모든 것들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들의 잘못된 선택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대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이 작품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댁 땅이 꺼져라 서럽게 온다.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시대적 모순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녀석의 모습 요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댁이 주인공이거든요. 작은 댁이.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읽어본 요 부분에서는 이 작은 댁과 그 조춘 아버지가 좀 동일한 비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위에 거를 주제로 하는 게 좀 더 적합하고요. 나중에 전체를 다 참고하게 된다면 이게 본질적인 주제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면 되겠습니다.